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11월의 마지막 날 기분 좋게 마감하면 좋으련만 12월에 더 큰 기쁨을 안겨다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한 상태에서 간밤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쉬어갔는데요. 여기에 어제 오후에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림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 우리 시장 오늘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1.45%, 코스닥은 1.12%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SK 관련주들 그간 흐름 좋았는데 어제 오늘 부진한 모습 이어갔고요. 또 홍콩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서 IT주들 약했습니다. 반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주에 방한한다는 소식과 함께 화장품주와 그리고 중국 소비주는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시장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 장기간 들어오고 있질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목 선택과 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도대체 외국인이 언제쯤 들어올까요? 네, 오늘도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굉장히 좀 아쉬운 장세가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봉이 마감이 되는 11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좀 매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아쉬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또 1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 이제 부담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이제 좀 뭐 변동성이 좀 크지 않게 나오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돼야 우리 증시도 이제 외인 수급이라던가 뭐 이제 좀 방어력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좀 되게 얄미운 그런 흐름으로 이제 미증시가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 좀 상반되게 뭐 이제 신고가를 막 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수요일 기준으로 미증시가 마감을 하고 마감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그 지지 법안에 대한 승인을 또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에 대한 불안감들이 뭐 중국 증시라던가 혹은 이제 우리 증시에는 그대로 이제 좀 반영이 됐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래일이 땡스기빙 데이로 미증시는 이제 휴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모르는 그 우리 증시는 그런 더 좀 예민한 그다음에 좀 더 낙폭을 좀 많이 받았었던 그런 불안감이 좀 적용이 된 증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우리 증시도 이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중간에 뭐 중국 증시라던가 혹은 뭐 이제 홍콩 증시도 좀 많이 빠지면서 약간 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간 좀 불안감들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지난번 뭐 지지 라인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 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까지는 왔습니다. 오늘 소폭이 이제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마감을 좀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아직 뭐 매물대랑 뭐 이제 61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미증시의 반응이 뭐 그렇게 확 차갑거나 좀 충격적이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 증시는 이제 오늘 미리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의 힘을 좀 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이제 지난번 전 저점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오전장에는 외국인 수급들이 딱 들어오다가 이제 지금 글로벌 증시 쪽에서도 혹은 뭐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하는 흐름에 맞춰서 좀 좋지 않은 그 좀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 부분들이 이제 순매도 포지션으로 바뀌고 아래쪽으로 좀 압박을 넣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조금 뭐 어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뭐 이총리 관련된 종목들이 막판에 되게 강하게 흔들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흔든 이후에 시간의 흐름들을 또 이제 순매수 포지션을 좀 많이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그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제 뭐 정보지들에 의해서 혹은 루머에 의해서 좀 개인들을 좀 털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개인의 순매수는 팍 떨어지질 않고 이래도 안 팔 거야, 이래도 안 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화되기는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시장을 좀 멀리 보면서 12월 그다음에 1월 이런 구간들을 좀 기대를 해야죠. 항상 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말 혹은 이제 연초에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초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면서 정부의 또 새로운 투자 방향이라던가 혹은 뭐 중소기업들의 어떤 이제 그 뭐 육성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이제 발표가 많이 나오면서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되고 테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또 이제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새해에는 뭐 이제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발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증시에 이제 저점을 잡고 충분히 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그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뭐 시장에 힘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매매 혹은 지금 당장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시장이 많이 밀리는 와중에서도 확실한 테마와 확실한 또 이슈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나왔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 알려드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투자병법의 강의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만 미국 시장이 휴장함과 동시에 참고 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 시장 오늘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명언 어떤 내용일까요? 뭐 여러 투자 명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투자 명언들을 좀 보다가 굉장히 좀 눈에 딱 익는 그다음에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투자 명언이 하나 있었어요. 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한 얘기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육체적인 노동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잘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손쉽게 수익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처가 또 주식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뭐 HTS라던가 뭐 기술적 혹은 뭐 이제 그 바로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뭐 이제 수급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또 즉각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정보의 싸움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끼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눈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한 병동성이 좀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가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또 계좌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많은 노력들을 좀 퍼부어야겠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자신이 가진 시간과 돈, 자원을 계속해서 투자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뭐 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뭐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독서를 되게 많이 하고 그럼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항상 또 살핀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많이 하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이슈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또 이제 지금은 또 어지러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기 자신 혹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의 지식과 기술, 스킬 이런 부분들을 쌓기 위해 좀 더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의 뉴스라던가 혹은 이제 뭐 이슈를 받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뉴스 팔로잉이라던가 혹은 시청자분들이 뭐 시장의 분석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겠지만은 항상 이런 좀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혹은 재료와 테마주의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음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분석하시고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좀 많은 수익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정말 명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하락장 속에서 힘드실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에 대한 투자, 주식 공부를 통해서 향후에를 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 병법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이제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 한솔 테크닉스인데요. 최근 3일간 시장은 하락장이었지만 이 종목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한솔테크닉스 향후에도 탄력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를 하고 어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가기도 하고요. 한번 부각을 받고 시장과 이제 역행하는 흐름을 한번 보여줬었을 때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더 쏠리기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슈, 테마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소 좀 약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가능성과 혹은 이제 최근에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과 좀 역행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한솔 테크닉스를 한번 좀 더 보실 텐데 오늘은 뭐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간도 있었고 아래쪽으로 이제 뭐 밀어버리는 그런 구간도 있었는데 위쪽에서 이제 자리는 잘 잡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지난번 이제 전저점을 압박하는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좀 무난한 좋은 방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위쪽에서 지키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향성은 위쪽으로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 거래량 없는 조정들이 뭐 이 구간에서 조금씩은 뭐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음봉 매수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 시에 매수를 좋아하는 관점에서는 웬만하면은 뭐 아래 구간에서 준다고 하면 이제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그 오늘 수급의 흐름을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외인 수급들이 다 어디 갔나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 종목 쪽에서는 수급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수의 부분들도 이어지면서 다른 종목들보다 시장의 방어율이 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포인트로 집어드렸었던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 패턴이 위쪽으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일봉 차트가 아니고 월봉상의 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위쪽으로 돌파하고 그 다음 저항대 혹은 매물대를 윗공간까지 좀 멀리 열어뒀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힘을 좀 더해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은 오늘 시장 대비해서 흐름이 좋았고 오히려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거나 혹은 더 기대하기 좋은 묵직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더 기대를 좀 해보고요. 다음 주에 또 긍정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테크닉스였습니다. 요즘 찾기 어려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상승이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횡보하는 구간인데요. 시장이 개선되면 더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네. 현대약품 큰 시세 분출을 위해서 현재 쉬어가고 있는 걸까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단기적인 뭐 소폭의 이제 상승분들은 나왔었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그냥 야금야금 좀 자리를 다시 음봉에서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시장에 지금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래 가지 않고 그다음에 시장의 저점이 또 빠르게 다시 잡힌다고 한다면은 코스피가 확 올라갔을 때는 뭐 IT 반도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 중소형 기업들이 이제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코스닥이 이제 다시 한번 지수의 흐름을 좀 좋게 만들어가고 혹은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지금 매수 유입이 좀 되면서 좀 오름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에서는 제약주들이 이제 시장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그 대장주들의 움직임 플러스 중소형주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제약주들에 대한 종목들 지금은 이제 그 아래까지 좀 밀려 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좀 최근에 시세가 안 터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충분히 준비를 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이번 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들 중에서 그 치매 관련된 종목들의 가능성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에는 이제 항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제약주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미증시의 움직임이라던가 혹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공동 투자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혹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치매 관련 치료에 대한 임상 이슈들 혹은 뭐 이런 그 시장의 좀 분위기 자체가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약주들이 또 다음 그림, 다음 텀으로 올라가는 그 순환매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치매 관련된 혹은 이쪽 현대약품이라던가 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먼저 이제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아이큐어라는 종목은 제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뭐 11% 위쪽으로 급등, 오늘도 자리를 지켜주는 이런 이제 좀 다른 테마
같은 동종 테마에서 다른 먼저 가는 종목들도 자리를 좀 잘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을 오늘 11월이 끝나는 그 구간이었기 때문에 월봉상 차트를 같이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을 보신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고점에서부터 단기적인 계속해서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라던가 그다음에 지지점을 잡고 그동안에 넘지 못했었던 뭐 이평선이라던가 매물대 그다음에 종가 자체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우상향 패턴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최근에 위쪽에서 이제 이런 구간들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계속 위쪽으로 찌르고 있는데 저점선은 깨지지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대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대를 돌파했을 때 과거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강력한 혹은 장대 양봉 이런 부분들도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약품 오늘 그다음에 어제는 약간 좀 아쉬운 그림들이 나왔지만은 우리가 좀 기분 좋게 한번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에 치매 관련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약품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슈들과 함께 크게 급등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약품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른테크놀로지입니다. 바른테크놀로지는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총리 교체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종목은 장중에 11%나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SDN 같은 경우에는 빠졌는데 바른테크놀로지는 또 크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너무 급등이 나간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좀 저가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바른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 많은 종목들, 이월드라던가 뭐 SDN 이런 종목들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종목들에 괜히 좀 불안감을 좀 만들어주면서 같이 좀 밀어버린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다만 뭐 SDN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한번 이제 공포심이 만들어진다던가 혹은 이제 오늘 이제 총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 반영이 되면서 약간 재료 소진 느낌으로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런 고가권의 종목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많이 단기간 안에 이제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테크놀로지는 오늘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을 좀 담으셨던 분들은 기분 좋게 적어도 뭐 분할 매도 이상은 진행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SDN, 이월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밀리면서 좀 부담감을 줬던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그림이 좋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장중에 이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SDN이라는 종목을 잠깐 차트를 볼게요. 오늘 SDN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20% 이상의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장 마감하기 전에 좀 매수 물량들이 또 빠르게 들어오면서 끌어당기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많은 물량들을 넣어주면서 지금 한 4% 정도를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제 이월드, 그다음에 이제 뭐 SDN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이월드도 이제 좀 많은 수급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뭐 SDN 이런 종목들을 좀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뭐 바닥권에서 많이 안 올라갔는데 같이 이제 좀 엮여가지고 괜히 좀 혼이 난 그런 종목들이 있죠. 뭐 HSD라던가 엔진이라던가 혹은 이제 오늘 뭐 약간의 상승폭을 좀 토해버린 바른테크놀로지라던가 혹은 이제 뭐 삼본전자라던가 뭐 이런 이제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요일날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뭐 반등을 좀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들의 관심을 너무 고가권의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시작할 수 있는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로 좀 시선을 돌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월요일에도 뭐 이제 추후 좀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다시 또 AS 해드리고 중간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테크놀로지 정치 테마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하지만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네. 무료 방송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시장을 대응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아모레G라는 종목을 AS 해드리면서 오늘 개장 초부터 그 중국 소비주들, 혹은 중국주들이 강세가 굉장히 좀 강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좋았던 움직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중국의 이제 왕이 외무부 장관이 또 이제 방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시진핑의 방한에 대한 기대감 혹은 좀 더 멀리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테마와 또 강력한 이슈 혹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잡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눈을 돌려보고 시선을 좀 주목을 해야 할 만한 그런 테마가 생겨왔습니다.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최대 수혜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슈에 대한 부분들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종목들 테마군대로 정리를 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그 밑에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강의인 금요일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좀 큰 이슈가 하나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해서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또 4년, 5년 만에 우리나라 또 이제 좀 방한을 한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종목과 여러 가지 테마군들에 좀 불을 붙이는 그런 이제 자극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수혜주들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메모지도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그 중에서 좀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게 그다음에 이제 집중을 하셔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다비드 김정엽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별로 그 기분이 좋은 금요일은 아니죠. 시장에 좀 많이 흔들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치 테마주를 좋아하셨던 분들께는 좀 다소 좀 충격이 됐었던 하루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뭐 시장이 어떻든 간에 지금 또 좋은 이슈와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본다고 하면은 뭐 이런 뭐 시장이 조금 더 지속이 되든 아니면은 이제 뭐 빠르게 또 반등을 하든 간에 지금 챙길 수 있는 수익과 우리가 또 준비를 해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우리의 계좌를 또 방어를 해주고 좋은 수익으로 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좀 좋은 그다음에 좀 굉장히 좀 강력한 이슈가 될 만한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나온 뉴스로 인해서 좀 예상되는 그런 시나리오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특징주 중에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꽂혔다가 시장이 밀려가지고 뭐 호가가 좀 밀리기도 했다가 이랬는데 결국에는 좀 상한가에 이제 마감을 하는 오늘의 이제 가장 좋은 특징주로 딱 그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여기 이 투자병법을 통해서 11월이 오기 전에 담아야 될 종목으로 이제 화장품주들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더 최고 이제 기대를 만들게 하는 가장 좋은 이슈가 좀 터졌던 날 같습니다.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호재성 내용들이 좀 되게 많아요. 제가 과거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이번에 그 2분기 혹은 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이후로 실적이 개선되는 폭들 혹은 이제 중국에서도 실제로 한국 화장품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번에는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좀 분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혹은 아모레지가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급등을 했던 부분들도 컨센서스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보다 실적이 더 크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버리면서 그 무거운 종목이 단기간 안에 장대 양봉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화장품주들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초에 중국에서는 그 해외 온라인 직구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 화장품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실제로 이제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제 통계치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11월 11일 날 광군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군제라는 이슈가 약간 테마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재료를 좀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판매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분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실적 기대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올해 뉴스 발표가 나왔었던 게 우리 그 화장품 소재 이쪽 그 R&D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매년 2조씩 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5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화장품 종목들이 바닥에서 야금야금 움직이는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굉장히 강력한 테마와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오늘은 그동안에 보여줬던 것보다 더 강력한 상한가를 또 기록하는 한국 화장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핵심 이슈는 어떤 거였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그 외교 장관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달 이제 4일,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를 이제 방한을 한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하고 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주들이 반응을 받았던 거는 이러한 이슈로 이제 인해서 강하게 이제 또 상승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기대하는 부분들 실제로 이제 좀 뉴스가 나오는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 그 왕이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을 하는 가장 큰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이제 또 방한을 한다는 내용들을 이제 그 일정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온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그 외교장관이 와서 뭐 일정을 조율하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뭐 이제 내년 초라던가 혹은 뭐 이제 뭐 그 올해 말에는 좀 힘이 될 것 같고, 뭐 내년 초 이쪽으로 이제 일정이 잡힌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정을 잡혀두고 기대감들이 계속 이렇게 반영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죽어 있었던 중국주들 혹은 중국 소비주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이런 이제 일정과 그런 좋은 이슈가 전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11월 전 화장품 종목들을 좀 봤을 때도 시진핑의 방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했냐면은 당연히 이제 방한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의 그 무역 갈등,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초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멘트들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약간 이제 멘트로만 나오고 실질적인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 정도 오겠지라는 요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이번 그 중국의 왕이 그 외교장관이 방한을 해서 또 이런 일정들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좋은 관계들을 또 유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좀 얼어붙었었던
이제 뭐 사드 배치 이후에 얼어붙었었던 뭐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좀 중국의 소비 심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중국 소비주들, 그러니까 좀 중국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힘을 쓰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과거의 뉴스 기사 글입니다. 여기 이제 연예인 송중기 씨의 또 사진이 나와 있는데 과거에 이게 2016년도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송중기의 광고를 내린다 그러면서 이제 한알령 재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이제 막 부각이 되면서 2016년도 여름부터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흐름세가 많이 이어졌었죠. 그 당시에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지금 중국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 지금 북한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레이더가 이제 북한을 넘어가서 중국의 주요 시설까지 또 관측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중국이 굉장히 또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안 그래도 이제 미국이랑 또 굉장히 좀 경쟁과 그다음에 기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고 이제 뭐 레이더에 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또 미운 털이 박히고 우리나라의 또 한알령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세가 이런 뭐 화장품주들 혹은 이제 중국 소비주들에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중국 소비주들이 힘을 받았을 때 이제 얼마나 힘이 좀 강력하냐면은 이 종목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의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인데 여기서 이제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2015년도 이 여름에 올 때까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의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의 또 시가총액이 워낙 또 많이 올라가면서 아모레 그 서경배 회장이 국내 뭐 주식 부자 그 탑 뭐 4위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또 그 당시에는 이슈화되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 중국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뭐 이제 명동거리 이런 데만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가 뭐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왼쪽 오른쪽 이제 양손 가득히 화장품을 되게 많이 사가고 우리나라의 뭐 밥통이라던가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좀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그대로 이제 다 반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새로운 주가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 버렸던 이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제거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왕이 외교부 장관이 또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문 대통령이랑 또 이제 또 같이 또 미팅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뭐 양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동안에 나왔었던 뭐 한반도 문제라던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시진핑의 방한 일정 혹은 이제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 거기 이제 좀 제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중국 소비주들 과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그다음에 캐파가 너무나도 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모든 좀 일정들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시진핑 방안에 대한 일정들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중국이 중간에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면서 뭐 태클만 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모든 이제 좀 좋은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동성의 1순위는 당연히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에요.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거의 뭐 광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 반영들이 그대로 좀 다 되어 있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화장품 종목들이 잘 못 갔었던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중국인들이 또 다시 재구매를 좀 많이 하고 하면서 실적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요즘에 주가 자체가 또 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관련 있는 섹터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화장품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뭐 이제 중국 기업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쇼핑을 또 마구잡이로 하게 될 뭐 면세점 관련된 종목 혹은 이제 뭐 여행주, 게임주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먼저 이제 화장품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변동성적인 측면, 탄력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화장품 3인방이 딱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화장품, 오늘 상한가 같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코리아나 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과거부터 이제 좀 유명했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2018년도에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한중 통화 수합이 연장이 됐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구나. 다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부는구나.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도 한국 화장품은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던가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세게 많이 나왔었죠. 물론 종목들이 이제 뭐 실적이라던가 가치평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이슈와 일정 테마가 잡혔을 때 더 유독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다음에 나와 있는 코리아나 이런 종목은 약간 좀 테마성으로 먼저 반응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세 개는 항상 또 중국 소비주들 이런 거를 볼 때는 좀 기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또 화장품 종목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 토니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약간 뭐 유통 주식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간 안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은 토니몰이라든가 혹은 뭐 에이블 CNC 이런 종목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세 종목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보다 이제 변동성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화장품 종목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크고 주가가 무거운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고 주가가 가벼운 종목들이 더 잘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조 화장품 전문 업체 클리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안 가지십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과거에 매매할 때도 많이 이용을 했었고 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은근슬쩍 조용하게 하지만 강하게 잘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일정들이 하나하나씩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적어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시간에 좋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이제 헝성그룹이라던가 컬러레이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좀 부실한 뭐 동전주들, 골든 센츄리 이런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컬러레이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좋은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약간 좀 오늘 중국 소비주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탄력이 더 좋은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인데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 화장품 종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또 홍콩발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좀 무역 1차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감과 그 다음에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 그 이제 좀 호재와 악재가 막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쪽보다는 좀 관심을 좀 덜 받았었던 게 좀 사실이죠. 근데 만약에 또 이제 홍콩 시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용해지고 12월이 좀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무역 협상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곡차곡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컬러레이, 그다음에 뭐 윙이푸드, 헝성그룹 뭐 이런 종목들을 같이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지금 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좀 섹터마다 혹은 한 테마마다 이제 좀 몇 개 알짜배기를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거는 그 HTS 관심 종목에다 딱딱딱딱 등록을 좀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세점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여행주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여행주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땡땡 투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 투어 혹은 이제 모두 투어 혹은 이제 그 레드캡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여행주로서 부각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인데 저는 오늘 여행주는 일단은 생략을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쪽으로 수급이 더 많이 쏠렸고 여행주들이 아직까지는 매매하기에 좋은 타점이라던가 좋은 그림들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면세점 쪽으로 해가지고 다음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세계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이 종목보다는 신세계 혹은 이제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표가 교체가 됐다라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 종목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HTS가 아니고 PPT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연속적으로 이 구간에서부터 기간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빠른 그런 테마성 종목은 아니지만은 확실히 지금 시장과 역행을 하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 그다음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기간의 연속 순매수와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모여가지고 연속적으로 쌍끌이 매수 흐름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그 기준선 121 이동 평균선을 과거에 이제 저항대로 잡다가 돌파하는 흐름들. 제가 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유의 깊게 보셔야 하는 차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면세점 쪽에서는 신세계랑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묵직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조금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긴 한데 먼저 이제 뭐 시진핑의 방한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알령에 대한 그 긴장감들이 좀 많이 풀리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다음 후속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그 게임 파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파노 해프닝도 있었었고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같이 파노 제재가 됐다가 지금 미국이랑 일본은 좀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관계 개선이 좀 먼저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 게임 파노가 이제 좀 그 해소가 되는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게임주들이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워낙 많은 낙폭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막 이제 살아나고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몇 개의 종목들, 컴투스는 제가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여전히 좋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좀 좋게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들 중에서 자, 지금 게임주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적자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년 혹은 뭐 이제 내년 초에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적자 기업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제껴 놓으시고 재무라든가 좀 실적이 좀 잘 뽑히는 종목들 중에 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NHN이라는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게임 분야가 떨어져 나가서 그 생긴 기업이죠. 그래서 NHN이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위즈홀딩스라는 종목은 이 종목이 3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게임주들의 좀 실적이 부진한 그 다음에 재무가 좀 좋지 않은 종목들보다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과 관련된 모든 종목들을 다 돌려봤습니다. 성장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종목과 재료와 이슈가 가장 좋고 혹은 실적과 수급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맞춰져 있는 종목들. 제가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중국주들, 중국 소비주들은 실적이 잘 안 갖춰지고 재무적인 건전성이 좋지 않아서 좀 완성이 안 된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은 모든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다 제 좀 그 조건에 대해서 충족을 하는 그림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도 이미 상승 추세를 바닥권에서 이제 막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좋은 부분들 이거는 차트만 보세요. 월봉상 차트의 흐름이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월봉상의 바닥 돌파 그다음에 그동안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장 이래 처음에 가장 세게 나오는 거래량 돌파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리는 굉장히 좀 좋은 구간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이 구간에서 다음 매물대 그러니까 바닥을 뚫어놨다고 한다면은 정고점에 있는 이 매물대를 보면서 목표 주가를 좀 세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월봉상에 100%가 넘는 구간들이 확보가 돼 있어서 오히려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다음에 멀리 보고 안정적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힌트를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바로 진행하는 종목 브리핑 시간까지 주목을 하셔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주 정리해 주셨는데요. 잘 체크하셨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또 중국과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NHN이라는 종목이죠. 아까 제가 방송 그 강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던 종목인데 네이버에서 게임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이 되면서 좀 설립된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정부의 웹보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 성장을 좀 끌어줄 수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연속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바닥 돌파가 나왔어요. 그동안에 이제 넘지 못했었던 이런 기준선을 거래량을 위쪽으로 띄워버리면서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일봉상에서도 바닥권에서 이제막 시작할 수 있는 열린 구간들, 그다음에 주봉상에서 오늘 주봉이 마감이 됐죠. 돌파가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위쪽에서 공간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봉상 차트와 그다음에 이런 이제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 기간의 순매수 수급들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위쪽에 매물대가 8만 원 위쪽에 있는데 목표가는 제가 8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여기 아래쪽에 매물이 깨지는 그런 구간인 6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이라는 종목 오늘 관심주로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NHN이었습니다.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면 8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61,5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리고 네. 두 번째 관심 편입주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NHN이라는 종목은 주가 자체가 지금 뭐 6만 원대 있는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빠르고 흔히 말하는 이제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가볍게 멀리 날아가고 크게 단기간 안에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좀 가벼운 종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과 지금 우리 지치신 회원분,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해서 저도 좀 엄선을 해서 골랐고요. 가장 큰 이슈는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그 중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이 종목은 제가 기대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세 박자의 그 재료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번에 이제 광군제 최대 수혜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군제가 이제 일정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효과를 봤었던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후발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이번에 최대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온라인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의 정책이 아니고 중국에 이제서 펼치는 최대 정책 수혜주가 이제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캐파가 더 크게 나가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좀 크게 멀리 한번 보셔도 우리가 좀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리스크는 제외하고 유일한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과 그다음에 건전한 재무 구조가 기초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정보 필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히 대박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대박주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네, 방송 보기 버튼 김정엽 전문가님 밑에 보면 방송 보기 버튼 보이시는데요. 그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